자, 일단 여러분들 그 선수 수익은 부채입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면 들어보실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그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어, 그 아르바이트비를요, 학생의 부모님께서 한 달치를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선수 수익이죠. 과외비 먼저 받았으니까. 이해되세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기분이 그 당시엔 좋죠? 좋은데 이제 다음 날부터 이제 학생 과외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럼 학생 과외하러 갈 때 돈 벌러 가는 거예요?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빚 갚으러 가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죠? 그래서 선수 수익 부채인 거예요. 오케이? 예, 왜냐면 수익 먼저 받았다라고 좋아요라고 해서 수익이라고 생각하시거든. 부채예요, 부채. 예.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선수 들어가는 계정 과목 중에 또 부채인 애가 뭐가 있냐면 선수금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선수 들어가면 계정 과목은 무조건 부채입니다. 무조건 암기해 주시고. 자, 얘도 사례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그 기출문제래.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소모품 성급 비용 지급하는 선수 수익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12월 31일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처음에 뭐로 처리했는지가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그거 진짜 꼭 생각하셔야 돼요. 12월 31일은 부수적입니다. 꼭. 자, 해보죠. 자, 여기. 자, 2023년 6월 1일에 1년분 임대료 120원을 받았대, 현금으로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10원이죠. 한 달에 10원? 그러면 우리가 월세를 받은 날은 2023년 6월 1일입니다. 근데 한 달 1년 치니까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0일 1일까지의 임대료를 2023년 6월 1일에 원샷으로 받은 거잖아요. 동의되시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2023년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같은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3년 12월 30일에 정확한 임대료가 몇 개월치며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몇 개월이 경과할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7개월입니다. 맞죠? 왜냐면 여기는 1일이고 여기는 31일이니까 한 달 차이 또 나요. 맞죠? 그래서 7개월만큼 경과합니다. 그러면 이 12월 30일 입장에서 7개월 경과한 것만큼은 내가 임대를 해준 거잖아. 7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7개월 동안 임대를 해준 건 제때 받은 임대료니까 이 7개월만큼은 임대료라는 수익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12월 31일 입장입니다, 여러분들. 임대료라는 수익이 돼야 되는데,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내년도 5개월치 먼저 내가 받은 임대료 있죠? 왜냐면 요때 12개월치 다 받았잖아요. 그럼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아직 5개월치 임대료 먼저 받은 거 있죠? 그러면 우리가 5개월은 아직 경과하지 않았죠,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그럼 이건 먼저 받은 임대료가 되는 거예요. 그 먼저 받은 임대료니까 요 5개월치만큼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5개월치만큼은 먼저 받은 임대료인 선수 수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선수 수익은 지금 했지만 부채예요, 부채. 그렇죠? 선수 수익을 수익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렇죠? 일단 외워주시고. 자, 그럼 얘도 똑같아요. 회사가 뭐로 처리했냐에 따라서 분기가 달라집니다. 자, 보시면.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회사가 2023년 6월 1일에 1년분 임대료를 받으면서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23년 6월 1일에 차변에 현금 120원, 차변 대변 이제 안 할게요, 여러분들. 왔다 갔다 되실 거라 믿을게요. 그래서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잡은 거잖아요. 12개월치를요. 그쵸? 이렇게 잡았어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7개월 경과했다라는 건 했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에요.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2023년 6월 1일에 내가 이때 12개월치를 전부 다 임대료라는 수익 처리했죠.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6월 1일이 먼저고 12월 31일이 나중이죠. 그러면 내가 12개월치를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잡았는데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는 7개월이 임대료 수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개월을 늘려요? 줄여요? 줄여야죠. 12개월 다 처리했는데 올해 연도말 입장에선 7개월만 제때받은 임대료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료 수익을 줄여야 돼요. 그럼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대변, 줄이는 거 감소니까 차변.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임대료 와야 되고요. 금액은 아까 한 달에 10원이었으니까 5달이면 50원이 될 겁니다. 동의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년치 임대료를 받으면서 선수 수익 잡을 수도 있는 거죠. 먼저 받은 수익으로. 근데 지금은 수익 처리했다라고 했으니까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 처리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선수 수익을 수익이라 알고 계시면 큰일 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받은 것만큼은 선수 수익 잡을 수 있는데 선수 수익은 또 안 잡았어. 그렇죠? 6월 1일 날 그래서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는 처리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맞죠? 안 했는데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는 5개월만큼은 먼저 받은 수익이 돼야 되거든요. 맞죠? 그러면 먼저 받은 수익 부채라고 처리 안 했는데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 5개월치만큼 먼저 받은 임대료가 있거든요. 그럼 0에서 5개월 돼야 되니까 선수 수익은 5개월 늘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꼭 적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풀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답하고 비교해보시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은요. 처음에는 내가 생각을 잘 했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막 갑자기 얘가 5개월이 갑자기 7개월로 되고 선수 수익인가 이거 뭐 긴가민가 합니다. 문제 풀다 보면은 적어 놓으세요. 그럼 틀릴 일이 잘 없어요. 자, 그럼 선수 수익은 부채니까 대변이고 늘리는 거니까 그대로 대변이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선수 수익 5개월 늘리는 거니까 50원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은 회사가 1년분 임대료를 받으면서 전부 수익 처리한 거고요.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회사가 1년분 임대료를 6월 1일에 받으면서 전부 부채 처리했다라고 출제합니다. 시험에는 선수 수익 처리했다라고 안 줄 때도 많아요. 부채 처리했다라고 하면 먼저 받았는데 부채 처리했다라는 건 이건 선수 수익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요. 그렇죠? 이렇게 잡았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같이 해볼게요. 마찬가지 여기 선수 수익이니까 12개월을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 처리했죠. 그리고 12개월을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처리를 했어요. 이 문제는요. 처리했는데 얘가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 먼저 받은 수익, 먼저 받은 임대료는 5개월치죠. 동의되세요? 그러면 내가 6월 1일에 12개월을 선수 수익 잡았는데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는 5개월의 선수 수익이 돼야 돼요. 그럼 선수 수익을 늘려요? 줄여요? 줄여야 돼요. 맞죠? 선수 수익은 부채니까 대변. 줄이는 거 감소니까 차변. 차변에 70원 잡혀야죠. 7개월이니까. 그렇게 해. 적으시면 틀릴 일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 시점 주의하시고 항상 처리했다가 먼저고 12월 30일 나중인 거예요. 그 명심. 그 반대로 얘기하면 임대료를 1년치 받았는데 부채 처리했다라는 건 수익 처리 안 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임대료라는 수익으로는 처리 안 한 거죠. 부채 처리했다라는 건 수익 처리 안 한 겁니다. 맞죠? 이 문제는 오른쪽은. 근데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 7개월은 임대해줬잖아요. 그럼 7개월은 제때 받은 임대료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2월 31일자의 결론 이 두 개는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안 바뀌잖아. 7개월 제때 받은 임대료고 5개월은 먼저 받은 임대료다. 안 바뀌어요. 절대. 근데 6월 1일에 어떻게 처리했냐가 다르기 때문에 붕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로 처리 안 했죠? 1년치 임대료 받으면서 수익 처리 안 했죠? 근데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 7개월이 임대료 돼야 되거든요. 그럼 안 잡았던 걸 7개월 되게 하려면 7개월의 임대료 늘려줘야죠. 그죠?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대변, 늘려주는 거 증가니까 그대로 대변.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빨리 어떻게 푸실지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이거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이제는 미수수익 하겠습니다. 미수수익. 자, 보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 미수수익이라 있잖아요. 그 미수수익은 일단 자산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수익이 월급이죠. 월급 못 받았으면 미수수익이잖아요. 아직 못 받은 월급. 그럼 월급 못 받으면 월급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선생님, 저는 MBTI가 좀 내향적이어가지고 월급 달라고 잘 못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재미없죠? 쏘리.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미수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전부 자산이에요. 또 뭐가 있죠? 미수 들어가는 계정 과목 중에 자산인 거? 그렇죠. 미수금 맞아요. 보수 잘하셨네. 미수금이 미수금. 오케이? 네, 그래서 미수 들어가면 무조건 자산이에요. 자, 해보자. 여기는 쉽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처리를 상급비용 선수수익처럼 두 개로 하지 않아요. 알죠? 여기는 그나마 쉽습니다. 보시면. 자, 2023년 9월 1일에 정기 예금 20원을 납입했대요. 납입했는데, 납입은 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기는 2024년 8월 31일. 딱 만기 1년이죠. 1년이고, 이자율은 10%로 우리가 납입을 했대요. 그러면 내가 실제로 예금에 120원을 넣은 날은 9월 1일이고요. 그러면 이자라는 건 1년치죠, 1년치. 그럼 내가 실제로 이자를 받는 건 1년이 지난 8월 31일입니다. 동의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내가 예금에 가입한 날로부터 올해 연도 말까지는 아마 계산하시면 4개월이 경과할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되시겠죠? 그렇죠. 한번 분개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그럼 회사는 일단 현금을 냈으니까 대변의 현금 120. 그 다음에 정기예금의 잔고는 늘겠죠. 120원 냈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정기예금 1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기예금 감소 아니죠, 여러분. 정기예금은 현금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자, 그리고 내가 이제 12월 31일이 되면 은행에 예금에 가입한 지 4개월이 지났죠. 이때 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적어요? 그렇죠. 적어요. 왜냐?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를 내가 회사예요. 회사는 투자를 받아서 운영해요. 그리고 12월 31일 날 성과를 보고 해줘야 돼요. 정확한 수익과 비용. 내 돈 가지고 장사하면 돈 들어온 날 수익 잡으면 됩니다. 내 돈 가지고 장사하지 않습니다. 12월 31일 날 보고해야죠. 그럼 주주들한테 저 예금에 가입했고요. 4개월 지나서 4개월에 이자 수익이 발생했어요. 이자 수익은 4개월이 정확한 겁니다. 라고 보고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익하고 비용은 발생주의 쓴다라고 했죠.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자 수익 4개월치를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자 수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맞죠? 발생했다라는 건 증가시키는 거니까 그대로 대변에 적습니다. 이자 수익이고. 근데 이걸 계산하시는 건데 가끔씩 요거 계산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자, 내가 120원을 냈죠. 예금에. 그리고 여기에다가 10%를 곱하면 이 120원의 10%가 1년치 이자죠. 1년치 이자. 그렇죠? 1년치 이자. 1년치 이자고 1년치를 하면 우리 12개월 이자잖아요. 맞죠? 왜냐면 우리가 4개월 구해야 돼. 4개월치 이자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개월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있는 것의 전체가 분모로입니다. 앞에 것은 11개월치 이자니까 12개월 중에 4개월치 이자 구하겠다 이 뜻이에요. 왜냐면 지금이야 여러분 떨어지게 해주시면 시험에 더럽게 낼 때 있거든. 금액을 막 복잡하게. 알죠? 그래서 이 공식은 진짜 많이 써요. 나중에 원가 회계 가서도. 알죠? 그래서 앞에 것의 전체가 분모.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요 날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4개월치는 아직 못 받은 미수, 이자 수익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계정 과목은 미수 이자 수익이 원래 맞아요. 아직 못 받은 이자 수익. 맞죠? 근데 우리가 회계에서는 그냥 우리 시험에서는 야, 이자 수익 그냥 수익이니까 미수 수익을 해. 못하러 미수, 이자, 수익 이렇게 길게 하니. 맞죠? 그럼 미수? 수익인가 미수 수익? 근데 미수 수익은 자산이니까 차변이 있어야 돼요. 얘가 수익이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대변에 적으면 차변이 빵꾸 나버립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미수 수익은 자산이니까 차변. 그리고 아직 못 받은 거 맞으니까 아직 못 받은 수익이 4개월치 증가한 거 맞죠? 차변에 미수 수익 4 이렇게 적는다라는 거. 이게 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은데 요 계산하는 문제를 좀 은근히 계산을 많이 못 하세요. 요거 좀.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회계 배워서 아시겠지만 다 주주들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지급 요거하고 이제 원샷으로 바로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 미지급 비용인데 미지급 비용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저도 좀 밀렸는데 통신요금 안 낸 거죠. 미지급 비용. 통신요금이 여러분들 입장에 비용이잖아요. 맞죠? 근데 통신요금 안 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부채.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미지급이 들어가는 계정 과목은 무조건 부채예요. 의무. 미지급했으면 지급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미지급 계정 과목이 부채인 애가 2개가 더 있었어요. 미지급, 금. 미지급, 네, 세금. 안 배우신 것 같은데 미지급 세금, 선납세금 쪽에 했었는 아니에요. 자, 나중에 또 밑주시면 되죠, 뭐. 미지급 세금이라 있었어요. 자, 여기 보시죠. 아무튼 미지급 들어가면 부채입니다. 자, 보시면. 자, 23년 6월 1일에 은행에서 현금 120원을 빌렸대요. 돈 빌렸고. 자, 돈을 빌린 기간은 6월 1일부터 24년 5월 31일까지니까 1년치 빌린 거죠. 자, 이자율은 10%라고 가정해보면. 자, 그러면 돈을 빌린 날은 2023년 6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자를 내는 날은 1년이 지난 24년 5월 31일 날 이자가 실제로 돈으로 나갑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2023년 12월 30일 입장에서는 주주나 채권자한테 정확한 수익비용, 정확한 자산부채 자본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알려줘야 돼요? 은행한테 돈 빌린 날로부터 7개월이 지났으면 7개월의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네,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 7개월치 발생했다라고 적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발생줄을 쓰는 이유예요. 회계에서. 근데 실제로 요 날은 돈이 안 나가죠. 안 나가니까 아직 안 나간 이자 비용. 그래서 미지급 이자 비용. 그렇죠? 이렇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얘도 분개해보자. 자, 그러면 돈을 빌렸으니까 차변의 현금 120원, 대변의 단기 차입금 120원, 부채죠, 부채.
자, 그리고 이제 12월 31일까지 7개월치 이자를 낼 사람이 됐다라는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그 말은 7개월치 이자 비용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내가 120원 빌렸잖아요. 그리고 이자율이 10%니까 120원 곱하기 10%가 총 12개월치 이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7개월치 이자 구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구하고자 하는 게 분자고요. 그렇죠? 전체가 분모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분자랑 분모는 대응이 돼야 됩니다. 분자가 개월이면 분모도 개월이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 12개월치 중에 7개월치 이자 구하겠다라는 뜻. 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일단 차변에 이자 비용 발생했으니까 비용의 발생이면 차변에 적어야죠. 자, 근데 실제로 요날 돈은 안 나갔으니까 미지급 이자 비용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의미긴 해요. 아직 지급하지 않은 7개월치 이자 비용. 하지만 이자 비용이 어차피 비용이니까 미지급 그냥 비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심하실 건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부채. 예, 부채고 부채가 증가했죠.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건 맞으니까.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으로 가야 돼요. 대변으로. 그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다라는 부채를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시험에는 주구장창 얘만 내요. 12월 31일자.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자, 326페이지.